안녕하세요. 양악도사입니다. 양악수술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양악수술이 큰 수술이니까 대학병원에서 받아야지, 이뻐지고 싶으니까 미용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개인 치과에서 받아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비교해드리는 의료기관은 세 가지 종류라고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개인 치과, 두 번째는 치과 대학병원,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병원의 치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악수술이기 때문에 일단 과는 구강아감면외과로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세 가지 의료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개인치과 한번 볼게요. 자, 개인치과는 일단 구강아감면외과라 하더라도 일반 진료로 하는 곳과 그 다음에 양악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보통 이 두 가지를 같이 진료를 하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양악수술 하는 데는 양악수술만 하고 일반 진료를 하는 곳은 일반 진료까지, 다른 과 진료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양악수술을 하는 분들은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구강아감면외과인지를 좀 확인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치과대학병원을 보도록 할게요. 치과대학병원은 서울에 3군데가 있고 서울이 아닌 비서울 지역에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총 11군데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치과대학병원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치과대학을 그 모체로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상급 진료에 대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구강아감면외과에서 하는 다른 진료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구강암수술이라든지, 아니면 턱이 부러져가지고 그걸 치료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입안에 심한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목 부위까지 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심각한 다른 질환들도 이런 치과대학병원의 구강아감면외과에 가면 모두 다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과대학병원의 구강아감면외과는 말 그대로 치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최고난이도의 상급 진료들까지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서울에도 3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해를 하시는 게 양악수술이 일단 되게 큰 치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니까 치과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양악수술 치료는 구강아감면외과에서 하는 전체 치료 중에 난이도도 그렇고 위험도도 그렇고 한 중간 정도 레벨에 지나지 않는 그런 치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학병원 치과를 보도록 할게요. 사실 대학병원 치과는 치과대학병원하고 되게 말이 좀 아다르고 어다르고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치과대학병원은 치과대학에 있는 치과 진료만을 위한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치과대학병원은 건물 전체가 치과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에 반해서 대학병원 치과는 어떠냐? 대학병원 치과는 일단 의과대학병원에 속해 있는 부속 치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치과가 주인공이 아니고 약간 의과에 있는 여러 파트들처럼 하나의 분과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 대학병원 자체가 치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치과 진료 규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치과 대학병원보다는 규모가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규모 정도의 치과는 의과대학병원에 있는 부속 치과뿐만 아니라 이런 준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곳에도 그런 치과들이 한 부서로 속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곳에서도 수술실이나 입원실이 갖춰져 있는 곳이면 얼마든지 양악수술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의과대학병원도 좀 약간 규모가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이저 병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산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의료원, 성모병원, 이런 곳들은 물론 치과대학병원은 아니긴 하지만 그 자체의 수술실과 입원실 규모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구강아감면외과에서 꽤 상급 진료들, 예를 들면 구강암수술까지도 하는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료기관에 있는 치과는 사실 의료기관 전체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성질이 좀 구별된다고 볼 수 있어가지고 치료받으러 가실 때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대학병원에 있는 치과는 양악수술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당연히 그 결과도 수술하는 의사마다 굉장히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료기관을 결정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게 제일 좋냐, 이거인 거잖아요.
그거를 고려할 때 제일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안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어디가 더 뭐 이쁘고 그 다음에 뭐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더 치료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일 것 같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비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각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 안전성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의료기관들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개인 치과라고 하더라도 현재 활발하게 양악수술을 하고 있는 그런 개인 치과들은 대부분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검증이 된 곳이다, 그런 곳들만 현재 살아남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치과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은 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외에 이제 당연히 대학병원과 그 다음에 치과 대학병원은 뭐 안전성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검증이 된 곳들이기 때문에 별로 의심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수술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미용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개인 치과가 좀 더 미용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 가면은 기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흔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대학병원에서도 미용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개인 치과에서도 미용적인 측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능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이 어디냐, 어떤 의료기관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악수술을 치료하는 의사의 철학과 오랜 시간 동안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의료기관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술하는 의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진료를 해왔고 이 사람이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거를 내가 의사소통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맞는지를 스스로 느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측면은 비용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일단 비용은 아무래도 1차, 2차, 3차 기간에 의료 수가가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 대학병원, 더 상급 진료를 하는 기관으로 갈수록 조금씩 수가가 더 비싸진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선생님의 가격 정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각 의료기관과 그 선생님에 따라서 비용적인 측면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충분히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나는 감수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훨씬 더 비싼 곳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내긴 좀 어려운데 나는 좀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성비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조금 더 저렴한 곳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그냥 대학병원이니까, 아니면 뭐 치과 대학병원이니까, 양악수술이 위험하니까, 이런 과거의 오해들에 얽매여가지고 혹시라도 좀 원치 않는 선택을 억지로 하시게 될까봐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부디 양악수술 치료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